충분히 의존해본 아이만이 진짜 독립적인 사람이 됩니다. 인간은 극도로 의존적인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단점일까요? 발달의 특징입니다. 인간은 뇌가 발달하면서 자라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이 의존이라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이 발달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빠 정신과의사 정우열입니다. 최근에 기댈 수 있는 아이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책을 내고 다른 채널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영상에 달린 댓글이 기억이 납니다. 아이의 의존성을 너무 채워주면 어른이 돼서도 너무 의존적으로 자랍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독립적으로 자라서 성인 돼도 독립적이고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의존적으로 자랐는데 아직도 의존적입니다. 이 댓글을 보고 많은 부모님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맞는 말인 것 같다. 아이를 너무 받아주면 버릇이 나빠질 것 같다. 의존을 너무 채워주면 독립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여전히 가장 오해하고 있는 의존과 독립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의존해본 아이만이 진짜 독립적인 사람이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여전히 많은 부모님들이 이걸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독립시키려고 아이의 의존을 막게 되죠. 근데 아이의 발달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의존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두 가지 걱정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버릇이 나빠질까봐. 아이를 너무 안아주면 버릇 나빠진다 이런 얘기 많죠. 3살 버릇 여든 간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너무 받아주면 아이를 망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울어도 바로 안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이가 부모님하고 자고 싶을 때 혼자 자게 하고, 엄마를 찾으면 참게 하고, 이거를 부모님들은 독립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독립을 못할까봐 그렇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너무 보호하면은 결국에는 이 세상 혼자 살기 힘들어진다. 커서도 계속 엄마를 찾는 아이가 된다. 그래서 아이의 이 의존을 어떻게 해서든지 줄이려고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의존은 언제 문제가 될까? 진짜 의존이 많아서 문제가 생긴 걸까? 아니면 반대로 의존이 채워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걸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이의 발달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인간은 일단 태어날 때 굉장히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봐도 굉장히 특이한 특징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린은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 안에 막 걸어 다니죠. 말도 걸어 다니고. 근데 인간은 어떨까요? 태어난 지 1년 정도 지나야지 겨우 걷습니다. 스스로 먹는 것도 몇 년이 걸리죠. 그래서 육아가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달리 말하면은 인간은 극도로 의존적인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단점일까요? 발달의 특징입니다. 인간은 뇌가 발달하면서 자라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이 의존이라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 이 발달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아이의 발달에는 굉장히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의존, 안정, 탐색, 독립. 이 순서죠. 아이가 태어나면은 처음에는 완전히 의존적이고,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아이가 의존할 대상이 필요한 거죠. 엄마, 아빠, 돌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이한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줍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도 돼. 이런 경험이 마음속에서 반복되면 안정감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안정감이 생기면은 아이한테는 점점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이들이 발달하면서 비로소 세상을 탐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에게 충분히 의존할 수 있어야지만 엄마에게서 떨어져서 놀러 나갈 수 있고, 또 좀 멀어졌다가 힘들어지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시큐어 베이스라고 하죠. 즉 부모가 안정기지가 되는 거죠. 아이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탐험합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독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의존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겉에서 보면 굉장히 독립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혼자 버텼으니까요. 혼자 해결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소위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뒤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부모에게 기대지 않고, 주변 사람들은 겉에서만 보니까 굉장히 독립적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마음속에 그 안정감이라는 게 없어요. 이럴 때는 관계에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관계에 과도하게 매달리고 집착하는 모습. 또 다른 하나는 관계를 피하는 모습. 이게 반대 모습 같지만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죠. 안정된 의존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 버텨야 됐어요. 힘들어도 부모님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집안 분위기상 내가 기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분들이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성인이 되어서 비로소 관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간관계, 연애 관계에서 연락이 늦어지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상대가 조금만 멀게 느껴져도 막 버림받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관계에 집착하고 매달리고, 반대로 아예 관계를 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한 거예요. 이 반대되는 두 유형의 공통점은 어릴 때 안정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경험이 충분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뒤늦게 의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상담가가 그 의존할 대상이 되어주고, 뒤늦게나마 시큐어 베이스가 되어주고 안정감을 경험하게 해주고, 그렇게 점점 치료가 되어집니다. 근데 부모들이 많이 착각을 하죠. 독립을 가르치려면은 의존을 줄여서 가르쳐야 된다고. 그래서 아이가 막 안아달라고 하면은 그냥 참게 하고, 엄마를 찾으면 계속 기다리게 하고, 같이 자자고 하면은 혼자 자라고 좀 압박을 하고. 내 아이의 발달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존이 충분히 채워져야지 아이 마음에는 안정감이라는 게 생기고, 이 안정감이 생겨야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탐험하고, 그렇게 되는 독립이 진짜 독립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해지죠. 그러면은 진짜 독립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존에 대한 오해를 좀 해결했다면은 이제는 독립에 대한 오해도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진짜 독립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는데요. 독립은 혼자서 다 해결하는 게 독립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거다. 근데 심리학에서 독립을 이해하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진짜 독립적인 사람은 내가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혼자 있을 수도 있고 함께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의존과 독립이 균형을 이루고 그때그때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그냥 무조건 빨리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안전한 관계를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이가 울 때 안아주고, 아이가 무서워할 때 곁에 있어주고, 아이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돌아와서 충전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고,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은 아이의 마음속에 점점 어떤 느낌이 생기는데요.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아,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쌓이면 아이들은 비로소 세상을 탐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고 의욕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건강한 독립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 텐데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의존을 채워주면은 의존적으로 만드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존을 채워줘서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의존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평생 의존을 찾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나쁜 거, 버릇없는 거, 약한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의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의존이죠. 사실 이거를 추구해야 되는데, 건강한 의존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거고, 하지만 동시에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의존도 있지만 독립성도 있는 거죠. 이거를 안정애착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병적인 의존인 겁니다. 이 의존은 좀 달라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렵고, 조금만 멀어져도 버림받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관계에 매달리고 집착하고 자꾸 확인을 반복하고, 이걸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의존적이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게 그냥 의존적인 게 아니라 병적인 의존인 거죠. 그럼 이게 왜 생겼을까? 의존을 많이 경험해서 생겼을까요? 아니면 충분히 경험하지 못해서 생겼을까요? 심리학에서는 대체로 병적인 의존은 의존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의존이 부족해서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요약하면은 충분히 의존해본 아이만이 진짜 독립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빨리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안전한 관계를 꾸준히 경험하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아이를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고요. 이게 먼저 된 다음에 또 독립과 자율성을 도와주는 게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의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서 의존에 대한 부분을 힘을 많이 줘서 설명을 해봤고요. 이 균형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독립성을, 자율성을 키워주는 양육을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은 기댈 수 있는 아이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